2주가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 캐나다에 날아온 이후 가족이라는 진한 향에 흠뻑 취해 영상 제작을 게을리한 탓이다. 변명 같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가족의 마력이란 실로 대단하다. 물고 빨고 비비고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1분 1초가 아까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동시에 그 시간은 알콩달콩의 파이를 빠르게 갉아먹고 있다. 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대신 난 조류 독감을 조심해야 한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들을 속세에선 세 분류로 나눈다. 일단 나 같은 평범한 기러기 아빠가 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족 합체가 가능하다. 요즘엔 새로이 독수리 아빠가 나타났다. 원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부류이다. 같은 처지인 듯 하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출중하기에 그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허나 독수리가 못 되면 어떠하랴. 적어도 그리워도 날아가지 못하는 슬픈 펭귄 아빠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보는데 난 지금 과연 행복한 것일까? 기러기에 대한 처지는 앞선 영상들에서 간간히 언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다루는 건 이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가족이 생리배를 했는데 일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잠옷 슬프기까지 하다. 일단 점점 초짠돌이가 되어간다. 내 자신에게 말이다. 여름엔 되도록 에어컨을 안 켜게 되고 겨울엔 집 전체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게 어색하다. 근검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는 있지만 왠지 씁쓸하다. 먹는 건 어떨까? 밥의 양은 좀 늘었다지만 전반적인 범위나 종류가 조촐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야위어 가는데 배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정크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리움은 커지고 돈 쓸 여력은 쪼그라들었다. 정말 집안에 기둥이 뽑힌다는 말이 부쩍 남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다. 와, 그래도 골프 유학이 아니라서 참말로 다행이지 않은가. 기러기 아빠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빠듯한 경제 상황, 사람의 부재, 그리고 건강 문제. 나라고 예외일까? 물론 부지런 떨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 문제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신체적 건강은 그렇다 쳐도 정신적 건강 유지는 아침 조깅과 팔굽혀펴기만으로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온 기사를 보니 기러기 아빠의 스트레스는 독거 노인이 겪는 것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나이만 좀 더 어릴 뿐이지 솔까 다를 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한다. 독거 애비 정도? 막상 이렇게 불러보니 졸라 처량하기 그지없다. 참 불쌍해 보이지 않는가. 간혹 언론을 통해 기러기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는 비극을 접하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보인다. 그건 바로 남편에게 요구하는 송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다. 대체 가서 무슨 짓을 하길래 초딩 자식놈 하나와 생활하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라 한단 말인가. 물론 골프 유학 같은 건 예외로 하자. 허나 일반 학업을 위한 거라면, 고가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금으로 된 콘도에 사는 게 아니라면 모든 자녀 유학이 월 몇천씩 깨지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남자는 먼 타국에 있는 자식의 학업과 마누라의 행복을 위해 순수하게 두말 없이 송금 버튼을 누르겠지만 이런 경우 분명 대화도 현저히 부족할 것이고 대체 그곳에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며 또 하루 일상이 어떤지에 대한 투명성이 적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돈 많이 보내라는 마누라를 다 나쁜 년으로 몰고 싶진 않지만 일단 금액이 크다면 요즘 페톡, 보이스톡 얼마나 잘 돼 있나. 아내는 지출의 경로를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주고 말수가 워낙 없는 아내를 만났다면 남편은 맹목적인 모습을 살짝 뒤로 하고 지출 경로를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듯 자녀의 유학으로 인한 생리별은 아빠의 딱한 신세를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하는 듯 하지만 외국 현지에 있는 유학맘의 딱한 처지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아빠 없이, 그것도 타국에서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심적 부담이다. 여기에 서서히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의 구름이 걷히며 얼굴을 내미는 시련 하나는 바로 도시락인데 급식에 익숙한 요즘 엄마들에겐 여간 버거운 게 아닐 것이다. 정말 엄마 입장에선 아이의 도시락은 매일매일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프로젝트 PPT 같은 것이다.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이거 먹을래? 해서 어느 날은 톤이 이렇게 바뀐다. 내일 뭐 먹지? 정말이지 아무거나 맛있게 다 먹어주기만 해도 행복할 터인데 정말 해줄 게 죽어라 생각이 안 날 때의 푸념이다.
한국 아이라고 마냥 김치나 조림 반찬을 싸줄 수 있는 현실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도시락을 다 싸면 이제 하루 종일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한다. 이 실정을 알고 오긴 했지만 방과 후 활동까지 뻔질나게 실어 나르다 보면 정작 쉴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더욱이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학맘들은 은근한 편견의 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 편견이 네이티브로부터 날아오는 게 아니라 친애하는 같은 대한민국 동포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니 이 또한 당황스럽지 아니한가. 극성이다. 도움만 바란다. 결국 정 주고 곧 가버릴 거 아니냐. 쥐가 좋아서 와놓고 불평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왔겠지. 내 아내는 나이에 안 맞게 티 없이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따위 시선들은 가볍게 뭉개주며 살지만 많은 유학맘들이 이런 억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부대낌이 극에 달했을 때 아이마저 적응을 못한다면 2번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짐 싸들고 한국으로 올 수 있을 테지만 아이는 말한다. 캐나다가 좋아. 그렇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라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 자식 잘 되게 하는 철학과 방식에는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치동에선 유명 학원을 보내고 고에게 과외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탈출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유학의 주체인 울 아들내미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신기하게도 적응을 잘한다. 아니, 이렇게 적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한국에 있을 때도 사교성이 좋았다. 사실 가기 전부터 아이의 적응력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었다. 일단 영어가 빠르게 는다. 눈에 띄게 들고 있다.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어학에 재능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떠들 줄 아는 상태이긴 했지만 이렇게 쑥쑥 늘 줄이야. 한국으로 가기 싫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싫다는 거겠지. 캐나다 현지에서의 녀석 하루 일과를 지켜보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아이 같다.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일단 좋아는 한다. 실력은 아직 자랑할 지금 하는 운동 종목만 봐도 축구, 농구, 수영, 테니스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누가 보면 스포츠 유학 온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부담 없이 마음껏 운동장과 체육관을 누빌 수 있는 여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우리 부부의 노력이 있어서이겠지만 지금 우리 가족에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찰싹 붙어있을 땐 경험하지 못했던 애틋함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고 있으며 아내와 나와 아들 이 셋 중 어느 한 명이 부재시 밀려오는 정신적 배고픔과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은가?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서로 보지 않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한 번쯤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비록 그 방법이 혹독할지라도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애를 써가며 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곧 올지도 모른다.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며 경제적 서포터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님 당장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나의 둥지를 아예 옮길 것이냐 중에서 말이다. 후자는 가족이 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가족이라는 범위를 조금만 넓게 잡아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있다. 아마 이민을 선택했고 이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실제로 이 가치를 포기 못하고 이민을 접고 컴백하는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던가. 이렇게 현 머물고 있는 타국의 여러 환경적 베네핏보다는 가족 전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해서 이루어진 결정도 있다. 어느 것이 가장 인간다운 선택일지 기러기 생활 만 1주년이 된 지금 난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